본 영상의 내용은 픽션이며 SCP-재단의 내용을 토대로 각색된 내용입니다. 현실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물건이 둥둥 떠다니거나 움직이는 등의 초자연 현상,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기재되어 결국 SCP-재단 직원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장 요원을 파견했습니다. 요원들은 먼저 건물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최근 식사를 했거나 샤워를 하는 등의 확실히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이곳저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집 밖에서 관찰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그때 요원들은 출입문이 스스로 열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설치해둔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자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둔 카메라 중에서 열화상 카메라에 무언가 촬영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존재는 눈에는 보이지 않고 열화상 카메라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재단 요원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착용한 뒤 건물로 들어가서 대상을 제압하였습니다. 다소 저항하긴 했으나 SCP-재단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격리 후 관리받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했고 대상은 따뜻한 음식 제공과 비바람으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존재는 투명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위협이 될 만한 변칙적인 특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SCP-347로 지정된 투명 여인은 SCP-재단의 제17기지로 향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SCP-347 투명 여인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일련번호 SCP-347 격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투명 여인 SCP-347은 추정연령 19세에서 25세 신장 164cm 체중 55kg의 평범한 여성이며 유일한 변칙적인 특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체에서 분리된 노폐물은 한순간 보이지만 혈액, 피부, 머리카락 샘플은 신체에서 분리하더라도 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사람이 무언가를 보기 위해선 빛이 반사된 물체의 형태가 눈에 맺혀야 볼 수 있음에도 SCP-347은 눈마저 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시각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SCP-재단은 SCP-347에게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SCP-347은 자신이 갈색 눈과 웨이브진 검은 머리를 지닌 혼혈 여성이라고 말하면서 클라우디아라는 이름을 지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CP-재단에서는 그녀가 밝힌 정보를 100% 신뢰하고 있진 않습니다. 클라우디아라는 이름은 1933년 개봉된 영화 투명인간의 주연 배우 클로드 레인스에서 따온 이름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선 그녀의 진짜 정체가 뭔지 알 수 없으며 그저 SCP-재단에 확보되기 전까진 몇 년간 길거리와 폐건물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도둑질을 했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SCP-347은 처음 SCP-재단에 격리되었을 당시 폭력적이고 불안한 감정 상태를 보였으며 상습적으로 재단 인원들에게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SCP-재단에서는 우선 SCP-347에게 심리상담사와 면담하도록 조치했으며 만약 소용없을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심리상담을 통한 효과는 상당했으며 오랜 시간 투명한 상태로 혼자 생활했던 SCP-347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SCP-347은 적절한 카운셀링, 심리치료를 진행할 경우 격리 등급은 안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SCP-347은 재단 인원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SCP 개체와 만나는 실험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때 SCP-347은 자신이 인정받고 관심받는 것에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반면 관심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말을 하기보다는 재단 연구원들의 물건을 옮기거나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런 SCP-347의 행동 중에서 다소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잠에 빠진 사람이나 무언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남겨져 있을 때 SCP-347은 그 사람을 쓰다듬거나 만지거나 담요를 치우거나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SCP-347에게 그러면 상대방이 불편해한다고 알려졌음에도 SCP-347은 그런 행동이 옳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 관련하여 SCP-재단의 라이츠 박사는 SCP-347과 접촉하는 모든 남성 요원들에게 주의사항을 전했습니다. 347과 접촉하는 모든 인원에게 알립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상습 절도범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니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져도 깨달았을 땐 이미 늦습니다. 뭘 잃어버렸던 당신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마지막 상황은 바로 보이지 않는 임신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SCP-347은 제17기지에 있는 가로 세로 5m 크기의 방에 격리되어 있으며 24시간 적외선 카메라로 감시되고 있습니다. 방에는 샤워 부스와 욕조가 있는 화장실이 있고 SCP-347이 요청했던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책상에는 각종 모험 소설과 로맨스, 예술 서적이 가득 차 있으며 그녀가 보고 싶은 TV 방송과 DVD도 격리 이전에 봤던 것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료는 검토 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CP-347은 과거 오랜 시간 옷을 입지 않고 지냈었지만 가끔 옷을 입고 꾸미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엔 필요한 모든 의상과 가발, 화장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 또한 하루 3끼 따뜻하고 영양 밸런스를 맞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종 초콜릿 등의 별도의 음식을 요청할 경우 검토 후 제공하고 있습니다. SCP-347의 격리공간 출입문은 재단 인원이 출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잠근 채로 유지하며 2명의 인원이 매 시간마다 출입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SCP-347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격리구역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2등급 이상의 재단 인원과 동행하며 얼굴에 유성 화장품을 뚜렷하게 칠한 뒤 장갑을 착용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재단 요원들은 SCP-347에게 지나친 애착을 갖거나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SCP-347은 식사, 물품을 지급하기 위해 오는 재단 직원들과 수다 떠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만약 SCP-347이 격리구역을 나가겠다면서 폭력적인 행동이나 탈출 시도를 할 경우 즉시 저지하고 출입문을 단단히 잠궈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P-347이 탈출하여 격리 실패되었을 경우 전 직원은 미리 준비된 열 감지 고글을 착용하여 그녀를 찾아서 격리하도록 합니다. 투명한 상태로 길거리 생활을 하다가 격리된 채 맛있는 식사와 안전한 방에서 지내는 행복한 투명 여인 SCP-347. 사서님들도 주변 물건이 어느새 사라져 있다면 투명 인간이 훔쳐가진 않았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치매는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병원으로 갑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